중요한 것은 60대 이후에 더 분명해진다. 지난 100년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노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매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자 용돈 줄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친구 만나자는 전화에도 돈 쓰게 하려는 거 아냐?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년은 풍족했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재산은 많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할 일이 있어 일어나고 저녁이면 나눌 이야기가 있어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으로 셀 수 없는 것들로 부유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오랜 시간 관찰하며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돈은 삶의 조건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본 증언으로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내가 목격한 장면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한 기업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70을 넘긴 그는 평생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고 자녀들도 모두 잘 되었고 노후 자금도 충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나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 봐 불안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불안합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더 많아져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을 지키려다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75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지만 매주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좋아서요.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반짝이는 그 눈을 보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란 걸 느낍니다. 그게 돈보다 나를 더 든든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는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교사는 돈을 삶의 조건으로만 여겼습니다. 부자는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고 교사는 자신의 쓰임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가졌지만 더 불안했고 교사는 더 적게 가졌지만 더 평안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 돈은 절대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40, 50대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이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60, 70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60을 넘으면 삶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만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주식 시세만 확인합니다. 여전히 돈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돈 말고 다른 가치를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관계도, 취미도, 의미도, 기여할 곳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본 가장 슬픈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선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교수로 평생을 보냈고 정년 퇴임 후에도 강연과 저술로 수입이 꽤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그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제자들과 밥을 먹을 때도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했고
택시비를 아끼려고 한여름에도 버스를 탔습니다. 심지어 생일 선물을 받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검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자신의 가치도 줄어든다고 믿는 불안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만날 때마다 인색함을 드러내는 스승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5이 되었을 때 그 선배는 홀로 있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도 없었고 만날 친구도 없었고 찾아올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사람은 잃었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65의 병원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히 쉬어야지 왜 고생을 자처하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서 쉬면 그냥 늙는 것 같아서요. 저기 가면 늙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1년에 두세 달씩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돈을 쓰는 일이었지 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갈수록 젊어졌습니다. 할 일이 있고 필요한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75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봉사 준비로, 후배 의사들 교육으로, 의료 정책 자문으로. 돈은 쓸수록 줄어들었지만 삶은 쓸수록 풍성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쯤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목표는 쓸모있게 사는 거였으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생활비는 있어야 하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얼마면 충분한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만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가진 사람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0억을 가진 사람도 조 단위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바뀔 뿐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관찰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년의 안정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서 온다는 것. 월 2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월 5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능력은 젊을 때 키워야 합니다. 60이 넘어서 갑자기 만족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평생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관계입니다. 돈은 병원비를 낼 수 있지만 병문안을 올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돈은 식사를 살 수 있지만 함께 먹을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돈은 장례식장을 치를 수 있지만 눈물 흘릴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몇 사람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웃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국 끓이면 옆집에 나눠주고 누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동네 행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돈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80이 넘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밤에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돌봄을 받았습니다. 평생 쌓은 관계가 노년의 안전망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몸을 돌보지만 마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식사를 제공하지만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둘째, 의미입니다. 돈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하고 싶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시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더디고 한 달이 지루합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권태가 옵니다. 1년이 지나면 우울이 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이때 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오늘 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경험. 그것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년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가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자기 돈으로 댔지만 수익은 없었습니다. 순전히 의미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맞이하고 독서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삶은 충만했습니다. 돈을 벌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때는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의미를 만들거든요.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셋째,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자였지만 병상에 누운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병원에 입원하고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돈을 벌려고 건강을 팔았는데 늙어서는 건강을 사려고 돈을 다 쓰는구나. 아이러니였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건강을 해쳤고 늙어서는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건강은 예금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지켜야 합니다. 매일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돈 많은 환자보다 돈 없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한 가지 의식을 제안합니다.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회성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쓸 돈은 삶을 위한 것인가? 불안을 위한 것인가? 돈을 쓸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과 불안을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친구와 밥을 먹는 것은 삶을 위한 지출입니다.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은 불안을 위한 지출입니다. 취미 강좌를 듣는 것은 삶을 위한 지출입니다. 비상금을 더 쌓는 것은 불안을 위한 지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위한 지출이 삶을 위한 지출보다 많아지면 당신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삶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매주 한 번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에 누구와 마음을 나눴는가? 돈은 통장을 보면 확인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식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진 후에야 외로움을 느낍니다. 매주 한 번 당신이 만난 사람을 세어보십시오. 그저 스치듯 본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한 사람을 세어보십시오. 만약 한 주에 한 명도 없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손을 뻗으십시오.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고 밥을 함께 먹으십시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돈은 방치해도 이자가 붙지만 관계는 방치하면 멀어집니다. 매달 한 번 의미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노년의 우울은 쓸모없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나는 그저 시간만 때우며 산다는 느낌. 이 느낌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청소를 돕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외로운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달 한 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번 달에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다음 달에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매년 한 번 돈을 재평가하십시오. 내게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막연하게 더 많이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냥 더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실제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월세나 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비. 실제로 쓰는 돈을 계산해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불안을 다스리지 못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만족이 모자란 것입니다. 매년 이 질문을 하면 점점 돈의 크기가 작아지고 삶의 크기가 커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노년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돈은 삶의 조건입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집착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에 연연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것이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충분함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태도라는 것을.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노인은 가장 부유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었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산책 친구들, 매주 봉사하는 복지관, 매달 읽는 책 모임. 그는 돈은 적었지만 삶은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돈 걱정은 안 되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또 다른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강남에 집이 세 채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도 수십억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하면 어쩌지? 그에게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 잔고만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잃을 게 많아서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두 노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노인은 돈을 삶의 조건으로 여겼고, 두 번째 노인은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돈이 충분하다고 믿었고, 두 번째 노인은 돈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삶을 살았고, 두 번째 노인은 불안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본 가장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청빈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최소한과 충분함의 기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 5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월 1000만 원을 원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비, 집 마련, 노후 준비 등 필요한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녀를 위해 쓸 돈도 없고, 집도 이미 있고, 노후는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모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중독에 가깝습니다. 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65세에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재산은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돈에 집착했습니다. 주식 시세를 매일 확인했고, 부동산 뉴스를 빠짐없이 챙겼고, 재산 증식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돈을 불려야죠.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 돈을 언제 쓰실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긴 한데, 더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얼마나 더 있어야 안심이 됩니까? 그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함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있어도 200억을 원했고, 200억이 있어도 500억을 원할 것이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불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분함을 아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50대에 병원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왜 그만두느냐고 만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벌어봤자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돈보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자에게서는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적게 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때는 환자를 봐도 수익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충분함을 알려면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 때문에 돈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돈을 원합니다. 구체적인 목적 없이 그냥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돈은 불안만 키웁니다. 쓸 곳이 없으니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준비. 하지만 60이 넘으면 이런 목적들이 대부분 달성됩니다. 그럼 이제 돈을 왜 모읍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답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은 무한합니다. 1000만 원 있어도 부족하고, 억 있어도 부족하고, 100억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는 일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진짜 대비는 구체적인 계산입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고,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고,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대부분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나는 돈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돈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원합니다. 문제는 돈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은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조건을 만들 뿐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의 안정은 충분함을 아는 태도에서 옵니다. 돈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돈에 얽매입니다. 주식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걱정하느라 자유를 잃습니다. 진짜 자유는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돈은 인정을 줄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진짜 인정은 당신의 인격에서 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돈으로 얻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80이 넘어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나도 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수 월급이 적어서 늘 쪼들렸고,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했고,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줄 거라 믿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안정, 자유, 존엄. 이것들은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0을 넘긴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은 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자유는 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에서 왔습니다. 존엄은 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에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3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첫째, 돈을 3개의 통장으로 나누십시오. 필요 통장, 여유 통장, 나눔 통장. 필요 통장은 생활비, 의료비 등 반드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유 통장은 취미, 여행, 관계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것은 아낌없이 씁니다. 나눔 통장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것도 아낌없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통장만 채우고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쌓아둡니다. 그러면 돈은 늘지만 삶은 줄어듭니다. 여유와 나눔에 돈을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둘째, 매달 1가지씩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친구와 밥 먹기, 옛 동료에게 전화하기, 이웃과 차 마시기. 작은 일입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자산이 됩니다. 관계라는 자산이. 돈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지만 관계는 방치하면 이자가 빠집니다. 매달 조금씩 투자해야 유지됩니다. 1년에 12번, 12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1년 후 당신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매주 1시간씩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봉사든, 취미든,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돈과 무관하게 순전히 의미만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쓸모 있는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의미 있는 일을 하려니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쓸모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돈을 버는 일은 생계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만드는 일은 삶을 위한 일입니다. 60이 넘으면 생계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유와 나눔에 쓰고 관계에 투자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통장 잔고는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만날 사람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돈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돈만 생각했지. 하루 종일 통장만 들여다봤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돈은 있는데 삶은 없잖아. 그날부터 바꿨어. 돈 쓰는 걸 배웠어.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봉사하고. 돈은 줄었지만 하루하루가 재밌어졌어. 지금은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었어. 하지만 행복은 2배가 됐지. 이게 진짜 부자구나 싶더군.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만족이 있었습니다. 돈과 삶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연료를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어딘가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료만 채우고 차를 몰지 않습니다. 혹시 연료가 부족할까봐. 그러면 차는 차고에 그냥 서 있습니다. 연료는 가득하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료를 쓰며 차를 몹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봅니다. 연료는 줄지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의 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차고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쓴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관계에 썼고, 의미에 썼고, 경험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에 되돌아왔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사람과 기억과 의미로.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보낸 사람은 돈을 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삶은 텅 비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입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쓸 때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돈을 모으시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늘리고 부동산을 불리고 노후 자금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돈을 쓰시겠습니까? 관계에 투자하고 의미를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돈 많은 외로운 노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적어도 풍요로운 노년을 원하십니까? 나는 80을 넘어 아직도 매일 글을 씁니다.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미를 위해서입니다. 내 통장 잔고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충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저녁에 잠들면 보람이 있습니다. 돈은 줄어도 삶은 계속 커집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관계, 의미, 건강, 평화. 이것들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하는 진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늘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돈이 아닌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1년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비슷하거나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가진 것이 아니라 산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신이 얼마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죽는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쌓은 관계와 의미와 기억은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지금 물으십시오. 당신은 돈을 모으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년이 결정됩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 것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증언입니다. 돈은 삶의 조건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